안녕하세요. 3학년 정치화법 38번째 디딤 영상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는 부모와 자녀 간의 법률 관계와 관련돼서 친자 관계, 그 다음에 친권, 그리고 유언과 상속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친자 관계는 친생자와 양자로 나누고 양자에는 일반 양자와 친양자 제도가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친양자 제도에 대해서 잘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친권이 있고 그 다음에 유언과 상속이 있는데 유언이 우선순위가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유언이 없으면은 법에 정한 법정 상속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법정 상속 순위는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까지 얘기했고 배우자는 공동 상속인의 상속분의 50%를 가산해서 상속을 받는다라는 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알아보면 상속의 형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은 먼저 유류분제도가 여기 나와 있네요. 유류분은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을 법적으로 보장해 주는 제도를 얘기하는데 만약에 피상속인, 상속을 주는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들한테 만약에 유언을 통해서 상속하게 되면은 그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법정 상속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정한 생계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음, 그래서 직계 비속과 배우자에게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그 다음에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1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속인은 실제 상속분이 법정 유류분보다 부족할 경우 제3자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 그 다음에 상속의 형태를 보면은 상속은 단순 승인, 그 다음에 한정 승인, 상속의 포기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단순 승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그런 그 상속의 형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상속을 주는 사람인 피상속인의 권리 의무를 무조건적으로 승계하는 상속의 형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우리가 주의할 거는 상속은 자기 그 재산뿐만 아니라 상속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도 변제한다는 거, 채무도 상속이 된다는 점을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포기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고 그 상속의 포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상속의 형태가 한정승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모님이 만약에 그 빚과 재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를 경우에는 이 한정 승인을 해두면은 만약에 빚이 더 많더라도 그 상속을 받는 재산의 한도 내에서 그 빚을 갚으면 되는 거니까 어, 큰 불이익을 받지 않겠죠. 그래서 이런 상속받을 재산과 채무 중 어느 쪽이 더 많은지 알 수 없는 경우 하는 것이 바로 한정 승인이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로 알아보는 상속인의 순위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내용을 보면, 갑은 얼마 전 지병으로 별도의 유언 없이라고 했으니까 뭐가 될까요? 그쵸. 법정 상속이 되겠죠. 사망 당시 갑에게는 갑이 있고 을이 있는데, 이 갑에게는 지금, 아내가 있고 자녀, 이 사이에서 자녀 병이 있는 거죠, 지금? 병이 있는 상태고, 그리고 병, 정, 이렇게 둘이 있네요. 병정이 있고 갑의 부모인 A, B가 있는데 이 갑의 부모는 상속과 관련돼서는 의미가 없죠. 왜냐면은 여기 자녀가 있으면은 자 부모님은 상속을 받지 않는다고 했죠. 근데 재산이 16억이고 채무가 2억이니까 총 14억, 14억의 상속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어, 1순위 상속인이 누굴까요? 직계 비속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병, 정이 상속을 받을 수 있고 또 누가 받을 수 있죠? 그쵸.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배우자는 50% 가산해서 받는 거죠. 그래서 1대 1대 1.5 이렇게 되겠죠. 근데
자, 이거를 이제 2를 곱해 볼게요. 2를 곱하면 2대 2대 3 이렇게 되겠죠? 계산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전부 뭘까요, 이게? 이거는 전부 합치면 7이죠? 그러니까 병은 7분의 2만큼, 정은 7분의 2만큼 역시. 자, 배우자는 7분의 3만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곱하면 될까요? 14억을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병은 7분의 2 곱하기 14니까 바로 4억이 되겠네요. 4억. 그 다음에 정도 역시 4억이 되고, 배우자는 어떻게 될까요? 6억이 되겠네요. 아, 6억이 맞나요? 그쵸, 6억이 되겠네요. 합치면 14억 맞죠? 자, 이렇게 상속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념 체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의 법률 관계인 친자 관계가 성립하는 것을, 그쵸, 바로 친생자와 그 다음에 양자. 친생자는 또 둘로 나누죠. 혼인 중, 그 다음에 혼인 외 이렇게 나누고, 양자는 일반 양자와 어, 일반 그 입양과 그 다음에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그 다음에 친양자 제도에 의한 양자 이렇게 나눌 수 있겠네요. 그 다음에 부모의 미성년의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했는데 친권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친권 중 자녀가 일정한 곳에 머물도록 지정할 수 있는 권리. 자, 친권 중에 하나죠. 자, 여기서 자녀는 어떤 자녀를 의미하는 걸까요? 그쵸? 바로 미성년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거소 지정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친권은 누가 행사죠? 자, 부모가 공동으로 행사한다.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는 누가 질까요? 양자로 입양된 미성년자의 부양 의무는, 그쵸? 자, 원래 친부모, 그 다음에 양부모 모두가 부담하게 하게 되는 거죠. 상속도 친부모, 양부모로부터 다 받을 수 있죠.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는. 그 다음에 부양받을 사람이 갖게 되는 권리는 부양 청구권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혼인으로 맺어진 친족 관계 하면은 인척이라고 얘기하죠. 법률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그 다음에 4촌 이내 인척, 뭐 배우자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은 무엇에 의해 개시되는가 했는데, 피상속인의, 그러니까 상속을 주는 사람이죠. 피상속인의 사망에 의해서 개시된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상속을 받는 사람이고, 피상속인은 상속을 주는 사람. 다시 말하면 사망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1번. 사망한 자의 유언이 없을 때는 법에서 정한 순서대로 상속을 받게 되죠. 그거를 법정 상속이라고 얘기합니다. 12번. 두 아들과 아내, 어머니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상속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했는데, 두 아들, 그 다음에 아내 이렇게 다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있기 때문에 직계 비속이라고 그러죠. 아들이 있기 때문에, 자, 직계 존속인 어머니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는 자녀보다 50% 가산해서 받는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유언자가 사망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정신병자나 혼수상태인 자의 유언행위는 무효이다. 유언 시 의사 능력을 필요로 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유언자의 유언 행위를 제한하는 제도를 유류분 제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직계 비속과 배우자는 원래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객관식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A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친권에 대한 얘기죠. 예?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모 중 한쪽이 행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했는데 한쪽이 공동으로 행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가정법원에서 A의 상실을 선고받으면은, 친권의 상실을 선고받으면 부모와 친족 관계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죠. 친권이 상실될 뿐이지. 부모가 협의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을 가지는 자를 협의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어, 함께 협의에 따라서 친권을 결정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친권은
만약에 합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합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결정을 해주겠죠. 이렇게. 자, 다음 사례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옳은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요 문제는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필기해 가면서 얘기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87번 문제. 밑줄 친 기억, 니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기억. 혼인 중 출생자는 범죄론 관계 태어난 자한테 맞는 얘기죠. 자, 혼인 외니까 사실혼 관계 맞는 얘기죠. 기억과 달리 니은은 인지 절차. 혼인의 출생자는 인지 절차를 너는 내 자식이야 라는 인지 절차를 꼭 가져야 된다는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친양자는 어,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죄를 갖는다. 맞는 얘기죠. 그 다음에 디귿과 달리 일반 입양에 의한 양자와 달리 리을 친양자는 입양 전에 친족관계가 단절되는 것은 친양자 제도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법적 판단했는데, 자, 11세인 갑은 가정법원의 심사를 거쳐 입양을 허가하는 심판을 통해 친양자로 입양됐고, 이거는 친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양부모와 협의하여 양자 일반 입양이 되겠네요. 자, 이랬을 때 갑과 을은, 자, 여기 친양자니까 이거는 친부모와 완전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죠. 갑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라야 된다. 틀렸네요. 자, 갑은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는 거죠. 갑의 친생 부모는 면적교섭권이라는 것은 이혼과 관련된 그런 제도죠. 자, 그 다음에 갑과 달리 을은 친생 부모의 사망 시 상속이 된다. 을은 일반 입양이기 때문에, 자, 친부모, 양부모 다 상속받을 수 있다는 얘기 했습니다. 각과 을은 모두 양부모의 혼인 중. 자, 갑은 친양자 제도이기 때문에 제도로 인한 입양이기 때문에 혼인 중 출생자를 인정받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은 여기서 디귿 리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사례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갑은 을과 이혼한 후 병과 재혼했다. 재혼 후 병은 갑과 을 사이에 아들 A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했는데, 갑과 을이 이혼했죠. 이혼한 이후에 갑은 병과 재혼했고, 병 사이에 병은 갑과 을 사이의 아들 A를 친양자로 입양했다 했으니까 을이 사망할 경우 A가 상속인이 된다. 을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을은 A에 대한 면적 구속권을 가진다. 이것도 아니죠. 자, 그 다음에 병은 A에 대한 친권을 행사할 수 있죠. 그렇죠? 혼인 중 출생자와 같은 거죠. A는 각각 병의 혼인 중 출생자로 인정된다. 자,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유언 상속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했는데, 자, 여기서 정답은, 자,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494번 문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함께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495문제 정답도 역시 5번입니다. 이것도 역시 상속 같이 하면서 선생님하고 수업 시간에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